예, 아마 이제 지금 이 강의는 향후 취업을 준비하는 뭐 유학생 아니면 일반 학생 모두 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만 졸업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 취업만 다 끝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는 좀 착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먼저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본을 따라갑니다. 네, 일본을 여태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뭐 변호사, 검사 제도도 그렇고 국가기술 자격시험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 일본도 도쿄대학 엄청 좋죠. 동경대, 와세다 뭐 이런 데 있죠. 명문대. 그래서 학부열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일본도. 자, 그런데 우리가 한미 FTA를 하면서 약간의 교육 체계가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 NCS라는 거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직무별 관리예요. 직무별 관리라는 걸 도입하고 이 NCS를 기반으로 HRD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사이트에서 각각의 그 직무 체계를 다시 정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따고 보통 자격증을 따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을 보죠. 국가기술 자격이니까 자격증을 따고 예를 들어서 재직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HRD 넷에 그 이력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럼 제가 뭘 했는지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HRD 넷에 없는 게 뭐냐? 현재 학력이 없죠. 학력이 없어요. 그죠? 학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는 거에 이 NCS의 기본 체계는 이미 했고 이 NCS를 넘어서 NQF라는 형태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우리에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을 평가할 때 1에서 8등급의 능력 단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는 뭐 박사면 8등급이야. 기술사면 8등급이야. 이런 체계를 두는 게 아니라 좀 균형 있게 평가를 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말은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 틀릴 수도 있냐? 제가 조사해보고 알아본 방향성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에요.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근데 NQF로 가고 있는 거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NQF가 균형 있게 직무를 평가하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대학 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이 부분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보죠. NQF를 네이버에서 그냥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럼 뭐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중에서 몇 개의 내용을 볼게요. 자, 이거를 한번 봐보세요. 누구 블로그에 딱 들어갔는데 ABCD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냐? 현재 상태는 이거다 이거예요. 즉 대부분은 학력을 중요시한다. 그죠? 학력 1등이고 그 다음에 국가기술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4명 중에 이 사람이 지금 상태는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디로 바뀌냐? 바로 이거예요. 현장에 대한 경력, 그 다음에 공부, 그죠? 여기에 독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학력. 자, 그 다음 봐보세요. B. 현장 경력, 자격증, 교육, 학력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현장 경력이 훨씬 더 많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뭐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뭐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사람을 앞으로 학력과 자격증, 그 다음에 교육훈련, 교육받은 거, 그 다음 네 번째 뭐였죠? 경력. 이거로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로 평가하겠다. 앞으로. 그러면 공공기관 입사나 뭐 대기업 채용해서 다 이거로 바꾸겠다.
근데 여기에서는 자, 일단 쉬운 것부터 하죠. 교육이라는 건 그쪽 분야의 일정한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된다. 정부에서 인정한 교육을. 그죠? 예, 이거는 이 체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절대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유학생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불리하죠. 왜? 해외 교육 인정 안 해줍니다. 예, 정부에서 인정한. 그래서 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 근데 이거 그 유학생도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 좀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걸 평가를 해야 돼요. 이거는 해외 자격증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국가기술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시험인 거고요. 그래서 자격증. 그 다음에 경력. 경력은 회사만 다니면 경력은 누구나 생기죠. 예,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엇을 냈는지, 모듈, 어떤 프로젝트를 냈는지, 이게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갖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 지금부터는 제 말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맞다고 100% 확신합니다. 제 주관은. 예, 100% 확신해요. 예, 조금이 아니에요. 100% 확신하고요. 아, 그러면 요거 잠깐 얘기하죠. 자격증은요,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아, 기술사만이 어떤 설계를 할 때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물론 그게 최종적으로 취소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기술사 시험의 시험 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이건 무슨 뭐 같아요? 이거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화되어 있고, 그러면 이 중요성이 강화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뭐 기술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그러려고 기본적으로 합격률을 일시적으로 높여줍니다. 그래야지만 NQF의 체계에서 봤을 때는 자격증도 가진 사람의 수가 좀 늘어나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늘어나면요, 자격증의 합격은 줄입니다. 왜? 너무 많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재 얘는 이렇게 강화되고 있고, 그 중에서 자격증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저도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의외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과 자격증, 이 두 개가 커지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인데, 예, 지워진데, 교육인데, 교육이 아니라 학력인데, 그죠? 학력인데, 이 학력은 뭐 대졸, 고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졸, 고졸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인식이 좋은 대학, 그죠? 그거를 똑같이 평가하지 않으니까. 서울대랑 지방대랑 학력은 똑같은 대졸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똑같냐?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근데 NQF는 이게 똑같아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네, NQF가 안 돼요. 왜? 사람은 안 되는데, 서울대 나온 게 그래도 좋은데,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서울대 나온 사람 좋은데 그거 어떻게 알아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실 거예요. 2019년부터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방대가 거의 다 죽어납니다. 네, 그러면 지방사립대를 뭐 닫아야 된다, 그죠? 학교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교수 자리도 당연히 줄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게 참 그런데 지방대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오히려 학점을 취득해서 그냥 학위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지방대의 그 역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방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 인식이 자꾸 서울로 모여들고 명문대로 모여들고 싶으니까 사실은 그런 건데, 지금부터는 제가 틀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 평준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 사실 교육부의 2018년도 과제 중에 하나로 또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대학 평준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대학교에 이름을 뭐 이름 같은 건 이제 없습니다. 이름 같은 거 없고, 입학은 자기 거주에 있는 어느 학교에도 지원만 하면 누구나 다 입학합니다.
그러면 입학은 자유입니다. 입학은 자유. 그러면 졸업은 어떠냐? 졸업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졸업이 어려운데 이 졸업에는 졸업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대학 졸업시험은. 국가에서 문제를 내고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다 그러면 국가에서 문제를 내고 다 같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과한 사람만 졸업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런 인식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고정관념을 1, 2년 안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 2, 3년 안에, 앞으로 5년 안에 지방대는 다 닫아야 돼, 문. 근데 만약에 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그 경상도에 살아요. 근데 내 근처에 창원대가 있어. 이제 창원대라는 이름은 안 중요해. 내 집과 가까운 대학을 가는 거죠.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지방대가 죽으면 그 지방의 상권과 경제가 다 죽어요. 그 근처가. 단순하게 대학 하나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방을 완전히 다 죽이고 오직 서울만 살려야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라에서는. 그죠?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평준화 시켜두면 결과적으로 내가 가까운 데 들어가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뚜두두둑 해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꼴이냐? 모듈 인정제로 바뀌는 거예요. 모듈 인정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발표하고 그런 건 없으니까, 그죠? 없으니까 모듈 인정제로 가겠다라는 의미로 가요. 그럼 모듈 인정제가 뭐냐? 우리 학점은행제예요, 사실은. 왜? 회사 일하면서 현장의 경험 쌓고 학점 받으면서 이게 다 가서 졸업시험 통과하면 학위가 나오고 학교란 이름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100% 학교의 이름을 지울 수 있냐?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외국과 좀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1에서 5등인 학교를 내버려 두고, 이건 뭐 대충 알죠? 뭐 서강대까지 여기까지는 내버려 두고 여기는 원래대로 굉장히 입학 자체도 어렵게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 얘를 평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지방 사립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지방 경제도 살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이제는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구조가 어디예요? 프랑스죠. 프랑스. 네, 유럽. 네. 우리가 점점 선진국에 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제가 하나 그런 생각이네요. 어떠한 사회건 내가 남들보다 차별적인 경쟁력, 이게 중요하거든요. 남들보다 다른. 그러면 이거는 학사가 돼버리면 차별적인 경쟁력이 없어져요. 만약 얘네들 빼고, 이제 얘네들 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다 똑같아. 우리 다 대졸이야. 이제는 경희대, 동국대, 이거 누가 더 높냐? 이제 구분 안 해도 돼. 이제 다 똑같아. 그러면 이거는 평가 변수로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있는 변수가 뭐가 돼요? 자격증이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젠 자격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경험. 그거야 지금도 중요하죠. 경력사원, 어떤 걸 했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현재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그죠? 뭔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NCS 기반, NQF 기반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죠. 그거는 이미 다 정부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하고 있고, 이거는 다 등록하고 우리 관리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내 경력과 자격증과 학력과 그다음에 교육받은 거, 이 네 개를 종합해서 딱 거기에서 등급을 딱 매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등급별로 뭐를 만들겠어요? 노임 단가를 만들어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도 노임 단가 해서 이렇게 치면 나오죠. 그러면 초급은 얼마, 중급은 얼마, 고급은 얼마, 특급은 얼마, 기술사는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노임 단가 정확하게 찾아보면 됩니다. 기술사면 한 달에 2천 얼마, 그죠? 초급은 얼마, 고급은 얼마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는 거. 물론 제 말이 100% 맞다라고 얘기는 장담은 못 하는데 NQF로 가는 건 분명합니다. NQF로 가는 건 분명하고 이제 학력이 아니라 아까 그 네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분명해요.
네, 그거는 우리의 대세입니다, 대세. 우리가 뭐 거스리고 싶다고 해서 거스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거죠. 과연 이걸 진짜로 할 수 있냐? 예, 이거는 이제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안 하면 지방대는 다 죽습니다. 지방 경제 다 무너져요. 예,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구현할 거냐. 아마 요번 정부에서 추진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그래서 현재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취업 준비생이나 유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고 특히 유학생이죠. 이런 거 모르고 무조건 학교 이러고 한국 따보면 백수해야죠. 뭐. 왜? 이렇게 체계로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학생들도 반드시 이걸 준비해야 돼. 이걸 반드시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